여러분, 지금 퇴직연금 계좌에 정기예금 넣어두고 안심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충격적인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의 79.3%가 원리금 보장형에 들어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이 2023년 말 3.8%에서 지금 3.1%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미국 410K 평균 수익률이 연 10%가 넘는데 우리는 고작 그 5분의 1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5월 15일 미국 연준 의장이 교체됩니다. 신임 케빈 워시 의장 취임과 함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어요. 한국은행도 동조 인하 압력을 받게 되면 지금 만기 도래하는 정기예금 금리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금리 하락기에 퇴직연금 계좌를 어떻게 리밸런싱해야 이자 소득 공백 없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전 전략 5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4월 30일 FOMC 회의에서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무려 반대표가 4표나 나왔거든요. 이게 1992년 이후 34년 만에 최다 반대표입니다. 그런데 반대 이유가 하나로 같지는 않아요. 금리 인하를 주장한 건 마이란 이사 1명뿐이고 나머지 3명인 해맥, 카시카리, 로건 여는 총재는 오히려 성명서에서 완화 편향 문구를 빼자고 주장한 매파적 반대였거든요. 연준 내부가 비둘기와 매파로 동시에 갈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워시 지명자는 4월 29일 상원은행위원회를 정당별 표결로 통과했는데 공화당 13명 전원 찬성, 민주당 11명 전원 반대로 갈렸어요.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상원 본회의 인준도 곧 진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인하 속도를 제약하는 변수도 있습니다. 3월 근원 PCE가 3.2%로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요. 관세 이슈에다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까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2.50%입니다. 5월 28일에 신현송 신임 총재가 첫 통화정책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원화 약세 때문에 당장은 동결 기조를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연말까지 2차례 인하하면 한미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서 한국은행도 인하 여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미 시중은행 예금금리에서 그 신호가 보이고 있어요.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2.8에서 2.9% 수준인데요. 3% 벽을 못 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 이 금리는 2% 초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금리 하락이 퇴직연금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거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 금리 하락기를 한번 되돌아볼게요. 국고채 3년 금리가 2019년 1월 1.81%에서 2020년 5월 0.83%까지 급락했습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 시기에 예금 중심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했던 분들은 실제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쳤습니다. 돈을 넣어뒀는데 실제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에요. 지금 상황도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DC형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수익률을 보면 은행권 기준으로 2023년 말 3.8%, 2024년 말 3.4%, 올해 2분기 3.1%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되면 이 수익률은 2%대 중후반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월 300만 원 퇴직연금이 있다고 치면 이자 수입이 연 114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30만 원 가까이 줄어드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복리 효과입니다. 퇴직연금은 수십 년 동안 운용하는 장기 자금이잖아요. 수익률 1%포인트 차이가 20년이면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 3%로 20년 운용하면 약 1억 8천만 원이 되는데 연 5%면 2억 6,500만 원이에요. 같은 기간, 같은 원금인데 8,5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원리금 보장형에 그냥 두는 게 정말 안전한 건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예요. 한국과 미국의 퇴직연금 수익률 차이를 보면 이 문제가 더 명확해집니다. 미국 401k의 5년 평균 수익률이 연 10.12%예요. 한국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2% 초반이고요. 거의 5배 차이입니다. 미국은 주식형 펀드와 TDF 중심으로 운용하는 반면 우리는 약 80%가 원리금 보장형에 몰려 있으니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작정 주식형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는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핵심은 원리금 보장형 100%라는 극단적인 배분에서 벗어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간지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구체적인 리밸런싱 전략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첫 번째, 만기도래 정기예금의 30%를 국내 채권형 ETF로 전환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기에 채권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국고채 10년물 ETF의 경우 금리가 1%피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약 8에서 10% 상승할 수 있어요.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을 채권 가격 상승으로 보완하는 전략입니다.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 ETF일수록 금리 인하 효과가 크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전략 두 번째, 배당 ETF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예금 이자가 줄어들면 배당금으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어요. 국내 고배당 ETF들의 배당 수익률이 연 4에서 5% 수준인데 이건 지금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배당 ETF는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많아서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퇴직연금의 20% 정도를 배당 ETF에 배분하는 걸 고려해보세요. 전략 세 번째, TDF, 타겟 데이트 펀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TDF는 은퇴 시점에 맞춰서 자동으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려주는 펀드예요. 자산 배분을 직접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죠. 예를 들어 TDF 2030이면 2030년 은퇴를 목표로 설계돼 있어서 지금은 주식 30에서 40%, 채권 60에서 70% 정도의 안정적인 배분을 유지합니다. 리밸런싱을 알아서 해주니까 신경 쓸 일이 확 줄어들어요. 전략 네 번째, 금리 시나리오별로 배분 비중을 다르게 가져가는 겁니다. 시나리오 A,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50bp 이상 내려가는 경우에는 채권형 ETF 비중을 40%까지 높이세요. 금리 하락폭이 클수록 채권 가격 상승 효과가 크니까요. 시나리오 B, 금리가 소폭 인하되거나 동결되는 경우에는 배당 ETF 비중을 높이고 채권은 20%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시나리오 C, 예상과 달리 금리가 반등하는 경우에는 단기채 ETF와 원리금 보장형 비중을 유지하면서 방어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전략 다섯 번째, 만기 사다리 전략입니다. 정기예금을 한꺼번에 다 해지하고 ETF로 옮기라는 게 아니에요.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부터 순차적으로 전환하되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나눠서 분산 진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금리 변동 리스크를 줄이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한 번에 올인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방법이고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적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연준의장 교체와 함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예금 금리는 추가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둘째,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100% 고수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는 손해입니다. 셋째, 채권형 ETF, 배당 ETF, TDF를 활용한 분산 배분으로 이자 소득 공백 없는 현금 흐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만기 도래하는 정기예금이 있으신 분들은 자동갱신하기 전에 한번 점검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퇴직연금 운용사 앱에서 상품 변경이 가능하고요. DC형이라면 본인이 직접 ETF나 TDF로 교체할 수 있거든요. 지금이 아니면 다음 만기까지 또 1년을 낮은 금리에 묶이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소개한 전략들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개인마다 은퇴 시점, 위험 허용 범위, 기존 자산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은 반드시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필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